예, 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직장 동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들 문제로 회의감도 들고 우울함에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사연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답답합니다. 왜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오히려 부모들은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할까? 이게 걱정입니다. 물론 이러면 아이 역시 괴롭고요. 학원은 아직까지 다니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은 애 교육만큼은 그냥 어머니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눈높이 학습지 3과목, 국어, 수학, 한자 하고 있는 게 거의 전부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소신껏 해왔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불안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 때 전 과목이 전부 50점 정도 됐다라고 해서 무척 당황했다고 했는데 1학년인데 전 과목이 다 시험을 많이 보나 봐요. 이 학교는 학교마다 이제 그 국어 수학만 보는 데도 있는데 많이 보나 봐요. 선생님과 상담했는데 기초도 없고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선생님의 답변은 속셈학원 보내세요 라고 했는데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답답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학교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무책임의 극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수학 기초도 없고 국어 기초도 없고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속셈학원 보내라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머니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아이의 기초를 잡아줄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못 해주면은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그냥 학원 보내는 게 낫겠다는 이런 선생님들을 전 정말 싫어합니다. 학교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이해력, 기초 이거요. 그냥 어머니께서 주말에 조금 노력하셔도 다 해결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걸 무슨 학원 보내서 해결합니까? 물론 어머니가 직장맘이라면은 학원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학원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평상시에 가정학습을 해가면서 학원을 이용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학원을 보내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당장 급한 것은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11월에 기말고사가 있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11월 기말고사 급하셨어요 진짜?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 공부 문제는 굉장히 길게 생각해야 돼요. 길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늘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다 보면은 늘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당장 이번 기말고사, 내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장기적인 공부 못하게 되고 어머니 조급하게 되고 아이 잡게 돼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성적이 50점 미만이다. 그러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1학년이잖아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럴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수학을 못했습니다. 수학 실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아이한테 내린 처방은요.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다시 하라는 거였어요. 대부분 사람 말을 안 듣지만은 들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나서 초등학교 수학을 이제 떼게 된 거죠. 중학교 1학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수학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면 처음부터 하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걸 가지고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해보겠다, 다다음 달까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장기적인 계획 자체를 못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공부에 흥미가 있지도 않고 그만한 능력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급하면요. 아이 교육 망치게 됩니다. 어머니가 길게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나치게 방치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미 지난 거이고요. 전 방치했다라고 따로 생각지도 않아요. 이 아이가 엄마와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고 엄마와 어떤 정서적으로 문제가 큰 문제 없다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지금까지 아이를 잘 지도해 셨노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위 직장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1등도 하고 전과목에서 한두 개 틀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른 결혼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남편 신경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집 남자가 아무리 잘생겼든들 어차피 그 남자는 그 남자고요. 다른 집 애가 아무리 잘한들 그 애는 우리 애가 아닙니다. 이거 신경 쓰면요. 교육 못합니다. 불안해져요.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이걸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자신감도 잃을 것이고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두려워했을 것이고 이런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그럴 때라야 아이가 엄마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 저기까지 가니까 한번 저기까지 같이 가보자. 그 기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마음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반에서 1등 하는 아이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몇 %밖에 안 되겠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만 봐서 그렇겠죠. 집에서 24시간 엄마가 24시간 엄마가 아이를 끼고 있으면서도 반에서 저 바닥을 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머니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사람 다 달라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어머니의 기준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을 이게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진도 잘 안 나가진다 그랬죠. 이 더하기 빼기 이거 하고 있는데 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우리 부모 2.0 사이트에서는 늘 이제 수학이든 뭐든 구체적으로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나 이런 어떤 문제풀이 대신에 좀 제발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저는 늘 이미지 계산법 전도사가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계란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되면은 그 계산 실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 웹사이트 참조하셔서 부모 2.0 참조하셔서 계란판 한번 보시고요. 집에서 어떻게 지도해 주실까 한번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눈높이 연산 같은 경우는 사실 눈높이 연산이나 구몬 연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참고서, 다른 어떤 연산 교육제 같은 경우는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다 똑같은 방법이죠. 1의 자리 덧셈, 그 다음에 두 자릿수 덧셈, 이렇게 어느 자리가 돼야 어느 자리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 아이가 그걸 과연 정말 좋아할까? 저는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따라서, 수학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학 때라도 아이랑 같이 계란판이나 다른 실물을 가지고 이 수를 직접 많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수 체험이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김창현 선생님 동영상 보시면서 그 계란판 가지고 아이랑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방법 찾아보시길 바래요. 국어는요, 읽으면 반은 틀린다 그랬죠. 이런 아이들은요, 국어 문제집 푼다고 되지 않습니다. 국어 교과서를 책처럼 읽어야 되고요. 그 전에 책 자체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노력한다고 기말고사 때 내년 언제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길게 잡으라는 겁니다. 원인은 발견하셨잖아요, 어머니께서. 국어는 싫다고 한다고 했죠. 책 읽기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어머니 처방 간단합니다. 애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가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책 읽어주시고 아이가 원하는 책들 많이 사다 주시고 많이 빌려다 주시고 그런 것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어 문제집 풀 때는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어떤 문학작품, 설명문, 주장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많이 풀 것도 없이요. 단 한 문제집을 풀더라도 아이랑 같이 충분히 대화해가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 그 문제집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유형을 통달하면은 아이가 아무리 못해도 7, 80점까지는 처음에 갈 수 있을 겁니다. 50점 맞는 아이들 가르치기가 쉽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이상의 점수 나오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머니가 지금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1이 1비 하면요. 교육은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아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시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지금의 성적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인식이에요. 아이들.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재미있다고 생각하냐, 재미없다고 생각하느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느냐, 자신 없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따라서 이 아이 성적 가지고 엄마가 한탄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 앞에서. 성적이 이렇게 나왔구나. 너 어때 기분? 속상해? 속상하겠구나. 아이 마음만 이해해 주십시오. 엄마가 좀 도와줄까?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공부해 나가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엄마가 보기에 한참 기준 미달이더라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더 잘 되면서 나머지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지금 한없이 없어 보일 겁니다. 사실 아이가 점수를 잘못 못 받아오면 힘들죠. 저조차도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저조차도 우리 딸이 시험 성적 안 좋게 나오면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더라도 기분이 내가 좋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성적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이 성적은요. 앞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밟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 어머니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다른 사람과 비교됨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속상해하고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떨치지 못하면 어머니 교육 원칙 세우고 교육 철학 세우고 아이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겨울방학 때는 예습이 아니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1학년 전체 복습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1학기 때 배웠던 것들 하나씩 짚고 나가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국어 수학만 하면 되죠. 국어는 한 2학기 정도 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2학기 문제집 하나, 그리고 수학 1, 2학기 문제집 하나 가지고 아이랑 같이 매일 일정한 양 풀어 가십시오. 뭐 학습지 저는 이런 것들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거는 크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아이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1, 2학기 1학년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일정 분량씩 풀어가면서 아이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절대로 엄마 얼굴 붉히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구체물이나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이가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생기는 자신감이 이 아이 2학년 때 공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겨울방학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1학년 때 했던 것들 중에서 야 이거 네가 그때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 수 있겠다 그치? 해보니까 되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아이가 1학년 때는 예전엔 못했지만 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십시오. 2학년에 대한 예습보다 중요한 것이 1학년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아이가 공부 전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겁니다. 국어 2학기 문제집 그리고 수학 1, 2학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릴 말 없죠. 어머니 우울해하거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가 우울해하면은 교육 어차피 망치게 돼 있잖아요. 어머니 행복하게 어머니가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제 시작인 것, 이제 시작이라는 것,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면은 어머니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다만 어머니가 실천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재밌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성적에 대해서 잘못 나오더라도 잘한 것들 격려해주고 평상시 공부할 때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을 격려해주면서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아이와 같이 함께 아쉬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서 하나씩이라도 해결하는 그 즐거움을 줄 것. 그겁니다. 문제집 선택하실 때 아이 수준에 가장 잘 맞는 기본 문제집이나 1, 2단계 정도 문제집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아이와 같이 1학년 전체에 대한 공부,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